네, 안녕하세요. 박주희의 진실찾기입니다. 네, 온라인상에는 수많은 괴담이 떠돌고 있는데요. 어떤 글을 보면은 순수한 마음에서 걱정이 과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글을 보면은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거짓 정보나 괴담, 억측 주장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주희의 진실찾기에서는 그런 온라인 괴담을 파헤쳐보고 진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주희의 진실찾기 올해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주제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둘러싼 괴담. 과연 진실을 찾아볼 수 있을지, 네, 오늘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대의 허희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허희영 교수님은 다른사회 시민회 운영위원이시기도 하고요. 네, 저희 공항 경영과 관련돼서는 아주 권위 있으신 그런 전문가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첫 이런 추억이 상당히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함께 첫 회를 열어주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1년 반 전쯤인가요? 인터넷 검색어에 갑자기 인천공항 매각, 헐값 이런 검색어가 떠오르면서 게시판에는 인천공항이 일본에 팔린대요, 특정 기업에 팔린대요, 이런 게시글들이 상당히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 생각했는데 인천공항 넘어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며 시민단체가 뭐 하냐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요즘 정확히 얘기하면 인천공항이 매각이 아니고 지분 매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국민들은 인천공항이 아예 통째로 팔린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른 나라의 공항을 이용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당시에 무척 놀랐고요. 근데 사실 그 진실이 아닙니다. 네. 진실 찾기이신데 인천공항이 뭐 헐값에 매각이 된다, 팔려나간다. 또 당시에 그 사회 지도층,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님들까지도 머리에 띠도 둘렀고요. 네. 결사저지 뭐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계획은요, 인천공항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인천공항이 매각되는 계획도 아니었고요. 다만 네. 인천공항을 공개를 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네. 사랑받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공개를 하고 필요한 소요 자금은 민간을 참여시켜서 주식을 공모해서 그 자본을 조달하고 시장의 그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그는 공항공사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계획이고요. 주인이 바뀌거나 뭐 팔려나가는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예. 그럼 활주로나 이런 것도 그런 자산도 그냥 국가 소유로 계속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팔리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이 하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자 공기업은 연말에 그 성과급 자치나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또 막상 공기업을 민영화하자 이러면 다들 그거는 안 돼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이명박 정부 초기 때 강원병 촛불 사태 때 뭐 가스, 수도, 전기, 건강보험 이런 민영화 괴담이 떨면서 이게 수도료가 뭐 폭등하고 전기료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해지된다, 이런 괴담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수서발 KTX 경쟁 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반발 속에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 민영화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민영화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전력,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 지금 그 49%또 가스공사는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만 49%가 매각이 되었고요. 절대 지분 51%는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기료가 막 오르는 일도 없고요. 네. 집에서 쓰시는 도시가스료가 막 오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배를 하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51%를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49%를 민간에다가 매각하자는 게 얘기죠. 그래서 민영화는 아니고요. 기업 공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다시 네. 얘기하면 인천공항 그 기업 공개 그렇게 추진된 게 솔직히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론 뭐 좌파들이나 이런 뭐 공기업 반대나 이런 쪽에 반발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기업 선진화 개혁 부분에 이 인천공항 문제가 같이 결부가 네. 됐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인천공항 지분 매각 계획은요. 네. 99년 그 인천공항 공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적정한 시점에서 지분을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포항제철이나 한국전력처럼 87년, 88년에 그 공개가 됐죠. 네. 그런 식으로 기본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고,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뭔가 그 어떤 정책의 신뢰를 네. 이루면서 뭐 콩으로 매주를 주다 그러면 콩으로 쓰는 게 아니고 팥으로 써야 될 것 같다는 정도로 국민의 그 여론이나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잘못이 있었냐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처음에 내놓을 당시에 국토해양부가 준비를 잘못했어요. 그런 걸 하려면은 해외의 사료를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거기에 들은 게 호주의 시드니 공항은 운영권을 민영화했다. 그래서 뭐 선진화된 공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서 당시 보니까 맥쿼리 자본이 87%를 거기를 장악을 했고요. 거기에 또 대통령의 무슨 친인척에 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이 보도가 되고 또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니 공항의 그 민영화는요 굉장히 그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그 호주의 시드니 공항은 실패 사례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그거를 마치 벤치마킹한 것처럼 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게 뭔가 인천공항을 팔아가지고 뭔가 뒷돈을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뭐 특혜가 있지 않은가. 그때부터는 콩으로 매주 수작을 해도 안 믿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분 매각이 중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2002년도, 그러니까 DJ 정부 말기쯤이죠. 맞습니다. 그때 한번 지분 매각을 하려다가 네. 아마 뭐 설립된 지 뭐 3, 4년밖에 안 됐으니 그 투자 가치가 좀 낮아서 이거를 거의 재검토하자라고 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은 좀 이 지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기업을 공개를 해서 이제 상장 요건이 갖춰지면 주식을 찍어서 주주를 공개 모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막대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인천공항이 뭔가 좀 요건을 못 갖췄다,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기업 가치가 조금 불투명하다면 투자자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2년도 당시에는 이거는 매각을 추진하다가 이거는 너무 문제가 많다. 과연 시장에서 이 물량이 소화됐겠는가? 투자자들이 정말 여기에 매력을 가지고 투자하겠는가 인천공항에 당시만 해도요. 왜냐면 2001년에 그 개항을 했거든요. 그럼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시기를 보아오다가 지금 인천공항의 브랜드 가치는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정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이제 해볼 만한 시점이죠. 이제는요. 이제 11년이 지나고 12년에 들어가면서 인천공항은 기업 가치가 아마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죄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지분 매각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말씀하자면은 그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원래 그럼요. 태생적으로 민영화가 지분 매각을 할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현재는 지금 뭐 여당마저도 거의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왜 인천공항을 지분 매각을 꼭 해야 되냐? 그렇게 반발이 심한데 이런 의문이 드는데 또 인터넷에 또 이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금을 4대강 예산에 넣겠다. 이 꼼수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글쎄요, 그거에 대한 내가 진실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네. 인천공항의 기업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태생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공기업이고 지금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인천공항은 왜 기업 공개를 하고 지분을 민간에다 매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공기업입니다. 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정감사라든가 공기업 경영평가 외에는 그 시장이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 같은 거기서 정치 자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장 감시가 강화된다는 거죠. 주주들이 네. 주주총회도 열어야 되고 공기업이 일단 기업 공개를 했으니까 네. 사업에 대한 발표도 해야 되고 결산도 공개해야 되고 경영진의 성과도 보여줘야 되고요. 국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 시장 감시. 코레일이나 이런 그 많은 공기업들이요 굉장히 방만 경영을 하고요. 사실은 어떤 좀 고여 있고 혁신을 못하고 하는 게 공기업들의 그 큰 단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인천공항처럼 이제 10여 년이 됐고 이제는 한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시장 감시 기능을 하면서 네. 기업의 가치를 늘려나가는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2단계로 현재 터미널이 지금 네.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확장 공사를 안 한다면요. 네. 인천공항은 향후 5년, 10년 후에는요. 서비스 1위가 아니고 굉장히 혼잡한 공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2단계 터미널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내년 후년 2013 지나서 14, 15년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추정되는 것은 약 5조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1년에 개항 때까지 5조 7천억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5조만 가량이. 그래서 그 재원 마련도 사실은 네. 물론 뭐 부채를 조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국민들이 참여해서 민간 자본으로 투자를 받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실 그 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차도요. 북경공항이나 상해공항은요. 43%, 상해공항이 47%를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통계 경제에서도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공항을 확장하고 짓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는 그 싱가포르 자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그거 뭐 빚을 내면 되고 채권 발행은 되지 않느냐.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지 않느냐. 물론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글로벌 추세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그 마치 세계적인 공항, 최고의 공항인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지금 10대 공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대 공항이 들어와 있으나 북경공항하고만 당장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용력 면에서는 이 2배,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 지분 매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도 아니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뭐 지분을 제휴를 해버렸거든요. 세계 각국의 공항들하고 자본 제휴를 했죠. 네. 우리 지분을 걔네한테 주고 이런 데일리 공항, 인도의 데일리 공항은 또 여기 공항에 주식을 사고요. 해서 그 자본으로 엮어놨습니다. 그게 세계 8개 공항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공항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네. 지금 세계 무대에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걸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인천공항이 상당히 잘 나가는 물론 잘 나가는 공항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왜 투자가 필요한지 국민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보니까는 환승률 면에서나 노선수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오히려 그 작은 그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때보다도 훨씬 저희가 아직 더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공항 말씀하시니까는 생각이 나는 게 삼성전자나 그 현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지금 뭐 국내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나 이거 탑이고 현대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 탑이지만은 지금 국제 그 세계 수많은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 분위기로서는 너네들 우리나라에서 탑이니까 이제 그만 국민들 위해서 더 세금 내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것도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공산업이 개방화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이 우리 국내에 있는 공항과의 경쟁이 아니고 세계의 수많은
공항들과의 공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분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분 매각과 관련된 그 법안이죠, 국회 법안, 예, 예.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저희가 초기에 그때 2011년도인가요? 홍준표 의원이 네, 국민주 매각 방식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국민주 매각 방식이 있고 아예 그냥 공개 상장하는 방식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게 나을 것 같으세요?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전공이 재무관리입니다. 아, 네. 이 국민주 네. 공모라고 하는 건요. 사실 독일에서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실은 그 87년, 88년에 포항제철하고 한국전력을 했죠. 그건 취지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국민의 기업이니까 네. 그것을 매각을 하는데 서민들의 부의 증식 그래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들만 참여를 시켰고요. 근데 물론 그게 과연 서민들의 자산 증식이 가능했느냐? 네. 한전이나 네. 포항제철을 통해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네. 정말 자산이 늘어났느냐?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청약금 넣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실효성의 문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담배인상공사나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서는 안 썼죠 그동안요. 그러니까 국민주라고 하는 게 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근데 최근에 그 홍준표 여당 네. 대표께서 당시에 그러신 국민주 하면 거죠? 되는가 굉장히 인기 발언이죠 인기 발언. 아, 네. 우리는 이렇게 서민을 생각하는 정당이다 해서 근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건 게 포퓰리즘입니다. 네. 예, 그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네.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에는 전부 일반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한다거나 지분을 매각한다 할 때는 보통 네. IPO, 일반 IPO를 하죠. 아, 근데 일반 공개 상장을 하면은 네. 또 그런 거죠. 또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국부 유출이 아닌가 네. 이런 또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도 진실을 네.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주식을 네. 가지고 주식을 사서 배당이나 그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포스코의 그 외국인 지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50%입니다. 50%입니다. KB 국민은행은 56%입니다. 외국인 더 많이 지분이요.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러나 우리는 국민은행, KB나 삼성전자, 포스콤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업이죠. 고용을 많이 일으키고 네.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기업이죠. 그런데 이번에 인천공항은 30%를 묶었습니다. 아, 예, 30%로 제한하는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네. 전체 발행 주식 총액의 네. 30% 이상은 보유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네. 지배권을 갖지 못합니다. 한국전력도 국민의 기업이잖아요. 지금 네. 공기업이고 49%가 역시 외국. 일반에 매각이 네. 됐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40%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기업이죠. 안전한 공기업이죠. 한전은. 근데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을 10%를 더 낮춰서 30%로 묶어놨습니다. 예, 예. 상당히 낮게 그 구속을 해놓은 엄격히 거네요. 규제됐죠. 아.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서 여론이 참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그 박근혜 당선인으로 해서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이번에 2013년도 그 세임 예산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그 금액이 아예 삭감이 됐고 그리고 지난해 9월달에 정부조차도 기재부나 국토부 쪽이 의견이 달라서 그러니까 지분 매각 관련된 그 법안을 제출하지조차 않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여론조차 좋지 않고 그리고 국회 여야 의원들 모두 반대를 하고요.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이 자체가 과연 박 당선인의 그 정부 기간 내라도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가 좀 들거든요. 예, 지금 이런 기업 공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도 인천공항 이제 기업 공개해라. 기업 공개해서 상장하고 주식 상장하고 그 성과는 국민들한테 돌려줘라. 그 취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저 재원을요, 2013년에는 네. 많은 재원이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 저 인천공항의 네, 네. 제2터미널 공사가. 네. 근데 2014년, 15년에는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신정부 출범하면 이것은 사실은 그 우리 시민회의 같은 이런 그 시민단체가요, 이거 사실 진실 네. 밝혀줘야 됩니다. 왜냐면 북도해양부가 그 관할 관청이거든요. 네, 네. 북도해양부 항공정책과나 이 실장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추진하면은 야당에서 반대하고 정치권에서 네. 또 이 여당 국회의원도 뭐 반응이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개입 안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번에 지분매각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네. 뭐 결사 저지 뭐 하고서 이렇게 시위들 하고 하는데 보니까 저는 국회 토론회에서 가서 했습니다. 맞짱 토론 자신 없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 특히 지도자들, 지방자치단체를 끄는 분들은 정말 몰라서일까. 민영화라는 거 팔려나가는 거 아닌데 모르고 한다면요 자질이 없는 거고요. 알면서도 저거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죠.